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논술을 할지 말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논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4월인데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 일산에 거주한대요. 대치동 현강까지 오기까지가 어렵다. 자, 그래서 박 교수님 인강이랑 동네 논술학원을 엮어서 공부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학생들이 뭐 대치동까지 뭐 부산에서도 오고요, 대구에서도 오고 또 뭐 경북 포항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산이면 그냥 3호선 타고 오면 그만 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박 교수님 인강 강의에서 가리키는 거랑 그 다음에 그 학원에서 가리키는 방법에서 방법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글쓰기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가스터디 인강을 활용하고 동네 학원과 같이 결합해서 하는 방법,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이제 대치동 현강으로 오는 게 첨삭받기도 일관된 방법을 첨삭받아야 되겠죠.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거랑 그리고 첨삭 받는 것도 첨삭생들한테 첨삭 지도 받을 때 일관된 방법으로 받는 게 좋겠죠. 여기 이제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강의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학원 논술 학원 동네 학원에서 첨삭 받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혼선이 오잖아요. 그럼 혼선을 막는 방법은 일관성이니까 그거는 대치동 오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제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하는 겁니다. 자, 박 교수님의 해설 내용과 다르게 분석을 했다. 틀린 거겠죠? 네, 당연히 틀린 거죠. 당연히 틀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문학의 독해 방법은 PQ법을 만든 거예요. 제가 비문학 독해를 할 때 학생들이 비문학 지문이 쭉 있으면 이거 요약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단락이 하나, 둘, 셋, 네 개 단락이 있으면 이 중에서 무엇을 대체 뽑아야 되느냐,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를 뽑아야 되느냐, 그걸 자신 있게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비문학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PQ를 잡아내는 방법. 그래서 소주제문을 잡아내서 요약하면 된다라는 그런 룰을 만들었어요. 그런 방법론을 만든 거죠. 자, 문학 제시문은 이것도 학생들이 이제 뭐 문학이 길잖아. 시, 소설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희곡도 길고 대체 어떤 걸 핵심으로 잡아내야 될지, 어떤 문장을 뽑아서 요약을 해야 될지 자신이 없죠. 그래서 만든 게 주객법입니다. 주체와 객체 사이에 벌어지는 행대 원결 요것만 찾으면 잡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이 좀 내가 인강에서 했던 내용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맞는데 그거와 다르게 해설했다고 여러분이 다르게 분석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하나의 방법론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잡아낸 것 그게 맞겠죠. 맞겠는데 여러분이 잘못 잡아냈다. 그러면 왜 잘못 잡아냈는지 이제 잡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PQ법이나 행대관계 같은 주객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낸 방법은 학생들이 막 헤매니까 뭐 어떤 걸 요약해야 되고 어떤 걸 발췌해야 될지 모르고 자신 없어 하니까 그러면 손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일관된 방법을 하는 게 뭐냐,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해서 자기 걸로 체화하면 그럼 엄청 이제 대박이 나겠죠. 최근에 이제 여기 현강 학생들이 이제 이게 인터넷에 수강 평가 적은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박 교수님이 만든 뭐 공식 1권이죠. 1권 강의할 때 뭐 비교, 비판, 설명, 대안, 제시 공식 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 왜 해야 되냐 이게. 몰랐다 이거지. 왜 해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일단 전문가라고 하니까 한번 그냥 따라가 보자 이렇게 따라가 봤대요. 그리고 이제 2권으로 들어가잖아요. 2달 배운 다음에 다시 또 2권 들어갑니다. 2권 들어갔을 때 이제 사회탐구에서 나오는 쟁점 두 개의 충돌하는 지점 있잖아요. 뭐 기능론, 갈등론, 의무론, 결과론 이런 충돌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충돌하는 쟁점에 대해서 논술 풀 때, 논술의 그 공식, 1권에서 배웠던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 이유를 깨달았대요.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래요. 그게 이제 수강 평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권 강의에 제가 만든 기법들 있잖아요. 그냥 외우세요. 그리고 체화시키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체화를 할 수 있느냐? 현장 강의를 듣고 그 학생도 현장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인강으로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해서 2번 복습하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한 번만 공부하는 것보다 2번 복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Q&A 이제 9번입니다. 삼수를 하고 있는 인문계 학생이래요. 아, 삼수. 참 힘들겠다, 그죠? 이거 심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처지고 자신감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좀 기운을 내기 바랍니다. 자, 현역 때 자사고를 나오긴 했지만 공부를 거의 안 했대요. 그래서 내신이 3등급에서 5등급 사이를 받았답니다. 그렇죠. 자사고에서 뭐 3, 4, 5등급 받으면 그게 딱히 좋은 성적은 안 나오겠죠. 정시도 준비를 안 해서 비슷한 성적들을 받았다. 뭐 정시도 3등급, 4등급을 받았다는 거네요. 자, 근데 학생들 눈높이는 높네요. 연고대. 자, 그래서 연대 논술을 조금 준비를 했대요. 근데 진짜 재능의 영역이라고 해서 거의 포기 상태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연대 논술은 그렇게 어려운가? 당연하죠. 연대 고대에서요. 학생들을 뽑을 때 고대는 수능 체제를 맞추는 학생들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보통 60대 1의 경쟁률이죠. 체제 맞추고 나면 아직 뭐 실질 경쟁률은 발표가 안 됐지만 그래도 10대 1은 될 겁니다. 연대는 어떨까요? 최초 경쟁이 그냥 60대 1에서 70대 1입니다. 이건 수능 체제도 없잖아요. 그러면 60명 중에 이제 한 명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연대 논술은 영어 제시문도 나와요. 근데 그 영어 제시문은 원서 수준의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원서에서 발췌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수능 독해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질문할 텐데 자기는 이렇게 독해를 했대, 영어 제시문을. 근데 박 교수님 왜 이렇게 독해를 하대? 아, 그거는 다른 기준되는 제시문이 있거든요. 그 기준되는 제시문과 비추어서 봤을 때 거기 있는 키워드 중심으로 독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 독해하는 방법도 따로 있는 거죠. 자, 제시문에 맞게 논술답게 이제 독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도 존재하죠. 그래서 뭐 연대 논술을 치고 나온 학생들은 국어, 수학, 사탐, 영어 네 과목 다 시험 치고 나온 느낌이다. 수능 체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게 큰 착각이 뭐냐면 재능의 영역과 그리고 기술의 영역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지금부터 소설을 쓴다고 치고요. 한강 같은 작가, 노벨상을 받는 작가가 되려면 그건 재능의 영역입니다. 타고나야 되는 영역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타고나는 데다가 더욱더 기술적 영역을, 노력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재능의 범주가 엄청 크고, 그리고 기술적 영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논술은요, 이게는 기술적 영역이에요. 기술적 영역. 그리고 재능의 영역은 조금밖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재능이 좀 있는 학생들은 한 달만 가르쳐도 되고요. 재능이 없는 학생들은 많이 가르쳐야 되고,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 기술을 연마하는 속도, 그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운다 그러면요. 수영을 배울 때 뭐 음파 이런 것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다리 젓기, 팔 젓기,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음파, 팔 젓기, 다리 젓기, 숨쉬기 동시에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형을 배우고 뭐 배영을 배우고 이렇게 배워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자재로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영법, 수영법을 배우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고 웬만큼 수영합니다. 거기서 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재능의 영역이죠. 그럼 연세대 논술에서 뭐 동네 백일장 하듯이, 동네가 아니죠, 국내 백일장 하듯이 그렇게 재능의 영역의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얼만큼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고, 그리고 제시문을 분석하고 독해하고 자기 견해를 조리 있게 쓸 수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재능이 조금 더 보태지면 더 빨리 배울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연대 논술의 포인트는 내가 영어 제시문을 좀 빨리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수리 논술 문제,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없느냐, 수리적 사고에 대한 거부감이 없느냐. 자, 그리고 이제 네 문제를 2시간 만에 풀어야 되니까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느냐, 요게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넘사벽의 뭐 논술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준비하면 실질 경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영어 독해에 부담감이 없는가, 그리고 수리 논술 푸는데 거부감이 없느냐,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요. 그 기출 문제 보세요. 풀 수 있겠느냐 없느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면 시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기술의 영역이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연대 논술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Q&A 10번입니다. 쌤, 인강에는
연세대, 고려대 기초특강도 있고 그냥 일본 논술의 시작도 있던데 전 연세대를 목표로 하는데 그럼 두 개 강좌를 모두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강좌를 들어야 되나요? 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포맷은 비슷하고 구성이 비슷한데요. 고려대, 연세대 기초특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걸 들으시면 됩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 집중해서 강의를 한 거니까 연세대, 고려대에 필요한 것만 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기초특강만 들으면 되고요. 일본 논술의 시작은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이제 Q&A 1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선생님 수업을 들으며 논술을 공부하고 있는 인강생이다. 네, 이제 반갑습니다. 논술을 복습하는 방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린다. 자, 이제 복습 방법이죠.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작성해야 합니까? 아니면 박 교수님 강의 중에 판서를 통해 작성하는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작성합니까? 자, 여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거. 모든 걸 다 찾아놓은 거고요. 칠판에 판서해준 매트릭스는 실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적어주는 판사는 매트릭스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뽑아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판서의 강의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교재에 있는 거는 채점용입니다. 아, 이거 완벽하게 맞추면 이런 걸 써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캐치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칠판에 막 매트릭스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실전용이에요.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는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2번입니다. 내신 평균 3.4등급.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국어 2등급,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탐구 11. 오, 잘하네요. 글 쓰는 데는 재능이 없대요. 최대한 최저가 높은 대학을 쓰려고 하는데 글을 잘 못 써도 최저를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한 대학이 있을까요? 네, 그런 데가 없죠. 이게 논술 시험이잖아요. 수능 시험이 아니잖아. 그럼 최저만 통과하고 어떻게 붙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 우리 건국대 경영학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초 경쟁률이 40대 1입니다. 오, 꽤 높죠? 자, 그런데 수능 체제를 통과해서 수능 체제를 통과한 애들이 25대 1이 됩니다. 자, 수능을 통과해도 25대 1이에요. 25대 1 중에 24명은 떨어지고요.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략 이 한 명은요. 전체 상위 4% 안에 드는 겁니다. 상위 4%는 수능 1등급과 같죠. 그러니 수능 1등급이 상위권 대학을 가듯이 논술 1등급이 상위권 대학을 가는 겁니다. 자, 논술 1등급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체제를 맞춘다고 해서 합격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에요. 고려대도 최초 경쟁률은 60대 1이에요. 평균. 자, 거기에 실질 경쟁률은 아직 발표가 안 났지만 10대 1 정도로 추정됩니다. 10대 1을 추정하려면 10대 1, 야, 상위 10%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수능을 따지면 2등급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거죠. 자, 성균관대, 서강대, 여기 경영학과는요, 최초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이걸 통과해도요, 33대 1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2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상위 3% 안에 들어야 돼요. 논술로 상위 3% 안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 수능으로 여러분이 상위 3% 안에 들면 성대, 서강대 갑니다. 그죠? 네, 그래서 논술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학생이 착각하는 게 글쓰기에 재능이 없다 그러는데 뭐 처음부터 글쓰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글쓰기는 지금 기술에 해당한다고 했죠? 기술, 기회. 그럼 이건 서커스를 하는 친구들이 보면 서커스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 현란하게 멋있게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연습을 했겠죠. 반복되는 연습을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논술도 그 시간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재능의 영역은 조금밖에 영향을 못 미쳐요. 이건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글쓰기는 기회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Q&A 13번 모국어를 보고 자, 모의고사죠. 국어 1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엄청난 국어 능력이 있네요. 자, 수능에 대한 압박감을 덜면서 보험용 카드로 챙기기 위해서 인문 논술을 준비하게 되었대요. 논술 유형은 기출을 풀면서 자연스레 학습했고 답안이 채점 기준에 부합해서 혼자 공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자, 이 정도 되면 얘는 이 친구는 공부하는 능력이 있죠. 사실 국어 1등급 정도 되니 독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자기가 기출문제 풀면서 유형도 다 학습을 했대요. 자, 채점 기준에 또 자기가 채점해보니까 스스로 채점해보니까 부합하대요. 물론 그럼 혼자 공부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쓰지 않고 핵심 내용만 쓰고 같은 논리로 분량을 겨우 채우고 있다. 논술이 아닌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논술학원을 다니면 좀 더 좋은 답안을 채우고 배우고 싶은데 구모 이후 가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음,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모 이후에 와도 됩니다. 그런데 30번을 수업해야 됩니다. 30번. 자, 그러니까 논술 한 달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한 달이면 30번 그냥 수업을 받으면 됩니다. 30번을 인강을 보든 스스로 30번을 해보든 해봐야 됩니다. 자, 이거 30번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해서 큰 착각이 이게 총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파, 팔적기, 다리적기, 동시에 하기, 자유형 배우기 이렇게 해서 수행이 완성되듯이 논술도 비교, 비판, 설명, 대안, 주장 이런 유형에 대해서 다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논리, 논증, 추론, 연역법, 귀납법, 뭐 3단 논법 있죠? 뭐 가설 3단 논법, 가설 추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과 추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논술을 쓰는 거죠. 그리고 사회 탐구에 나오는 대립되는 쟁점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한 30분 걸린다고요. 그리고 대학별 기출문제도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하는 대학에. 자, 그래서 그러면 구모 이후에 한다 그러면 매일 30번을 하면 됩니다. 30일 동안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지금부터 하겠다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4시간씩. 그래서 8 곱하기 4주. 그러면 32주 나옵니다. 32회. 32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하든가 몰빵하든가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뭐 쌤, 뭐 수능 치고 일주일만 준비해서 됐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수능 치고 일주일만 준비한 학생들이 한 1000명쯤 된다고 치고 그 중에 한두 명이 됐다고 치면 나머지 애들은 안 된 거잖아요. 뭐 어떤 게 확률상 높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교재 1권, 교재 2권 이 두 개는요 필수템이에요. 필수템. 그래서 그냥 그걸 먼저 지금 보는 게 시간 투자를 해놓는 게 나중에 구모 이후에 여러분이 논술을 하더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Q&A 3탄을 마치겠습니다.